한국은 과거에만 집착하는 음침한 나라예요. 아니요. 일본이야말로 한국을 본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경악할 만한 일이 기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재학 중인 일본인 엘리트 학생이 한국의 진실에 대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한국 여행 이후 충격에 빠져 본인이 직접 본 진실을 전 세계에 털어놨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여행담을 넘어 일본 사회를 큰 위기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체 그가 겪은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 타로 스즈키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어요. 일본에서 역사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죠. 그 시절에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믿었어요.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과거에 머무른 나라, 오래된 원한과 끊임없는 분노로 가득 찬 곳으로 그려줬었어요. 한국은 오로지 옛 역사에만 집착하며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고 배웠죠. 그 당시에는 이런 교훈들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전적으로 신뢰했었죠. 정말 한국은 오로지 옛 상처에만 집착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지만 제 작은 세계에서는 선생님과 교과서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것들이 제가 가진 유일한 정보원이었고 저는 그 말씀들을 전적으로 믿었거든요. 저는 종종 학교 수업에서 들은 이야기 속에 한국이 얼마나 다르게 들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마치 모두가 불행에 빠져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음울한 나라를 상상했었죠. 제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는 마치 결코 걷잡을 수 없이 드리워진 어둡고 무거운 구름 같았어요. 저는 한국과는 거리가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먼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더 배울 것도 실제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제가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을 떠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약이었죠. 저는 짐을 싸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제 소지품뿐만 아니라 제가 자라며 쌓아온 모든 생각과 믿음들도 함께 옮겨갔답니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옛 생각들을 품고 있었어요. 새 환경이 제가 평소 믿어왔던 것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교과서에서 보던 음침한 한국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스치곤 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도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놀라움과 다양한 관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제가 한때 가졌던 좁은 시각보다 훨씬 크고 다채롭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학교 수업에서 한정된 시각으로만 알던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설렘과 호기심이 서서히 저 안에서 더 깊은 탐구심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 옛 생각들이 과연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죠. 마음 한켠 깊은 곳에서는 지금껏 듣지 못했던 더 온전하고 따뜻한 한국의 이야기가 분명 존재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대학의 복도를 걸으며 저는 그 생각들을 품고 다녔어요. 한때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새로운 이해의 세계로 눈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학습과 변화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발견들로 이어질 줄은 아직 상상도 못했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일본에서 배워온 옛 생각들, 특히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두 명의 한국 학생, 민재와 지연을 만났어요. 그들은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인사로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전히 학교 시절에 그렸던 음침한 한국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만난 순간 마치 폭풍 후 맑은 하늘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재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한국에서 즐기는 축제의 재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반면 지연은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차분한 어조로 설명해 주시면서 마치 안심이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느낌을 줬죠. 두 사람 모두 이전에 제가 배웠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한국은 실제로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묻곤 했어요. 교과서에서만 알던 한국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말이죠. 민재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네온 불빛이 도시를 다채롭게 물들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줬어요. 축제 때 공기를 가득 채우는 떡볶이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냄새도 함께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마치 밝게 빛나는 불빛과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연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아끼며 배려한다고 설명해줬어요. 가족과는 물론 낯선 사람 사이에서도 존중이 넘친다고 말했죠. 저는 들으며 제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재와 지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때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과거에 머무른 나라가 아니라 역사와 현대 생활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서로 도우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축제를 즐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의 모든 대화는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오후 캠퍼스의 큰 떡갈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고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 얼굴에 스미던 그때 민재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한국의 명소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의 사진을 보여주며 빨간 지붕과 높게 솟은 돌담이 어찌나 웅장한지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제 안에선 호기심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연은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조상님과 계절의 변화를 기리는 여러 가지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 문화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저는 왜 학교에서 이런 면모를 배우지 못했는지 의아해졌어요. 들을수록 제가 자라온 역사의 일부만이 전부였음을 깨닫게 되었죠. 친구들은 각 나라가 가진 아름다움과 고충들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민재와 지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교과서에서 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배우고 싶었어요. 캠퍼스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들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민재와 지연 덕분에 저는 제 옛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제 속에서는 진짜 한국의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풍부하고 따뜻할 거예요. 라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제 안에 있던 질문과 설렘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말해주던 그 장소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짐을 싸는 일은 단순히 옷이나 책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제 희망과 꿈을 담아가는 일이었답니다. 저는 한국 단기 유학 준비를 위해 교수님의 면담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대학 내 일본인 교수님이기 때문에 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었죠. 교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지만 어딘가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책상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시면서 마치 이미 결론이 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으셨어요. 타로, 내가 정말 한국 유학을 가겠다는 거냐?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분노와 회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목소리가 점점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만 한국은 그저 과거에 매달리는 나라일 뿐이야.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만을 고집하지. 우리 일본은 이미 그 아픈 역사를 정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내가 가려는 그곳은 결코 내가 기대하는 그 화려한 교육과 문화의 보고가 아니란다. 교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눈빛은 냉정하면서도 날카롭게 타로의 미래를 향한 선택에 의문을 던지고 계셨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희망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으면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교수님, 저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을 넓히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그곳의 진실을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이를 가볍게 흘려보내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지.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라는 건 단지 내 낙관적인 상상일 뿐이야. 일본이 이미 이루어낸 발전과 정립된 문화가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라. 교수님 말씀투리는 냉담하셨고 눈에서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일본의 자존심이 뚜렷하게 드러나셨어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혼란스러워졌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의문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편견에 근거한 말씀들이 단순히 교수님,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에 의존한 것임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교수실 내부의 차가운 공기와 교수님께서 내뱉으신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저에게 깊은 상처와 동시에 도전의 불씨를 심어주었답니다. 이 짧은 면담 후 마음 한켠에 교수님의 부정적인 시각이 잔영처럼 남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 스스로도 제 눈으로 한국의 진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결심을 굳건히 다지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부정적 편견을 깨고 직접 체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출발 당일 설레는 마음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륙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모험들을 상상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그 감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혹시 제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까 걱정도 되었지만 제 깊은 속에서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서울 분주한 수도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활기찬 도시의 풍경과 소리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사람들은 온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시는 밝았고 특히 밤에는 형형색색의 간판과 네온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높은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공원과 조용한 동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현대적인 면과 전통적인 면이 함께 어우러진 두 얼굴을 가진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직원분들께서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명확하고 친근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셨고 제 한국어가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리고 여행에 대한 설렘이 커졌어요. 첫날의 서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학생 기숙사로 향했는데 그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빠르며 길 찾기도 아주 쉬웠어요. 기차에 앉아 도시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에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북적였고 때때로 작은 공원이나 전통 건물이 현대적인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날 자유시간이 생기자 저는 기숙사 근처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어요. 신선한 과일과 전통 간식을 파는 작은 가게들을 지나며 길거리 음식 냄새와 현지인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어느 음식 포장마차에 들러서 매콤한 떡볶이를 맛보았는데 그 음식은 맛있으면서도 살짝 매콤했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저는 한국 문화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의 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벽에 그려진 화려한 벽화 인사하며 손을 흔드는 상냥한 가게 주인들, 그리고 도시 생활을 즐기는 듯한 길고양이들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저는 한국이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곳임을 서서히 깨달아갔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전통 음식점들이 첨단 매장과 현대 미술관 옆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사진도 찍고 머릿속에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새겼어요. 정각을 지키는 대중교통부터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이전에 듣던 한국 이야기는 실제 경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한 권의 동화책 속에 들어와 페이지마다 새로운 경이로움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점점 더 한국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옛 교과서에서 그렸던 음침하고 먼 나라가 아니라 온기와 활력,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임을 깨달았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앞으로 펼쳐질 모험들을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나라의 이야기를 배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 서울에 있는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박물관에는 한국 과거의 보물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들었기에 그 진짜 이야기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차분한 공기와 방문객들의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배경 음악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오래된 문서, 사진, 그리고 여러 도구들이 한국의 역사를 오랜 세월에 걸쳐 들려주고 있었어요. 천천히 전시관을 둘러보며 전시물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눈치챘어요. 옛날의 분주한 거리와 고요한 마을을 보여주는 큰 액자 속의 사진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고대 도구와 소품들이 마치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어요. 학교 교과서에서 한쪽 면만 다뤘던 역사와 달리 이 전시들은 사실과 함께 사람들의 감정까지 담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식민지 시절의 어려웠던 시기를 다룬 전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흑백 사진과 소박하지만 진솔한 설명을 보며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슬픔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이 사진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전시를 바라보던 중 저는 친절한 한국 역사학 교수님 김지훈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래된 편지와 일기들이 전시된 구역 근처에 서 계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전시물에 깊이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전시 즐기고 계신가요? 라고 다정하게 물으시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전시된 여러 유물 뒤에 숨은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상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보여준 용기와 결연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는 그 시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어요. 지훈 씨는 비록 한국의 지난 과거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힘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역사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는 전체 이야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 나라의 역사는 여러 목소리와 다양한 측면, 그리고 수많은 세부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각 나라가 겪은 어려움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강인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교수님은 오래된 일기들을 보도록 초대해 주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든 시절을 겪으며 남긴 글 속에서 저는 마치 그들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슬픔과 동시에 희망, 그리고 더 밝은 내일에 대한 꿈이 담긴 그 글들을 읽으며 역사는 단순한 날짜와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조용한 박물관 안에서 저는 한국의 심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시된 모든 유물, 사진, 그리고 기록들이 한 편의 이야기였고 그것은 단순한 책 속의 사실이 아니라 한민족의 살아있는 기억임을 느꼈어요. 박물관을 나설 때쯤 저는 한국과 그 역사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옛날에 배웠던 일부 이야기들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깨달았어요. 교수님의 부드러운 설명과 함께 진정한 역사는 고난과 감정, 그리고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오랜 역사와 현대적인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이 마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지붕을 자랑하는 고궁들을 방문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현대식 마천 루드를 보면서 한국에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념하는 두 가지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전통 궁궐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높은 목재문을 지나니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득한 조용한 앞마당이 펼쳐졌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부드럽게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곳곳에 자리 잡은 옛 건물들은 우아한 곡선과 선명한 색채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건물들이 수백 년 동안 정성스럽게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때 왕과 왕비가 걸었던 발자취를 상상해 보았어요. 전통 한복도 입어보았는데 그 화려하고 흐르는 옷자락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한복을 입은 순간 저는 제 주변의 역사와 하나가 된 듯한 자부심과 연결감을 느꼈어요. 이후 저는 민재와 지영과 다시 만났어요. 두 친구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함께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분주한 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즐거운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시장은 밝은 과일, 다채로운 직물, 그리고 생동감 있는 간판들이 어우러진 세계 향연이었어요. 민재는 이곳 사람들의 열심히 일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과 동시에 현대 생활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설명해 줬어요. 지연은 수공예품과 최신 전자제품을 함께 파는 작은 가판대를 가리키며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국에서 만난 제 동기들도 몇 번 함께 했어요. 저는 소규모 모임을 조직하여 아늑한 카페나 조용한 공원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저는 궁궐과 시장,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사찰 방문에 관한 모험담을 전해드렸어요. 지훈 씨와 만난 이야기를 비롯하여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의 아름다운 조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한 번은 넓은 떡갈나무 아래 공원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저는 전통 한복을 입은 느낌과 오래된 전통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친구들은 진심 어린 질문과 함께 자신의 생각도 나누었고 마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의 어느 한적한 궁궐이나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의 모든 경험은 과거와 미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아름다움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마음은 역사 속 교훈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어요. 매일매일의 경험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에 감동받았어요. 제 여정은 저에게 한 나라의 문화가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저 역시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일본의 교육을 받던 때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아름다운 풍경, 풍부한 문화,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지닌 한 나라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한때 제가 믿었던 부정적인 한국에 대한 생각은 점차 감탄과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답니다. 대학에 복귀한 후에도 저는 민재, 지연, 그리고 역사학 교수님과 연락을 계속했어요. 전화통화, 문자, 때로는 영상통화로 일상, 꿈, 그리고 추억을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분에 한국에서 느꼈던 온기가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어요. 그분들의 친절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소통과 진심 어린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저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모이는 소규모 모임을 대학 내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모임은 한 주에 한 번씩 캠퍼스 내 조용한 방에서 만나 각자의 문화, 역사,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매 모임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작은 모험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며 서울의 분주한 거리, 고요한 사찰, 그리고 형형색색의 시장 풍경을 친구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공항에서 받은 따뜻한 미소,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간 모습, 그리고 지훈 씨의 역사를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까지 모든 것이 저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모임 자리에서 우리는 역사는 단순한 날짜와 사건이 아니라 희망과 꿈, 그리고 도전으로 가득 찬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논의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의 고통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삶을 축하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어느 날 모임 도중 한 친구가 타로 씨, 우리 서로의 문화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한국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을 떠올리며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진실을 배우고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제 단순한 말 한마디에 모임에 있던 모두가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 듯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에세이로 쓰고 강연을 하며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어요. 오래된 교훈만으로 한 나라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작은 흐릿한 창문 너머로만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여정은 용기를 내어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해는 듣고 질문하며 직접 마주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제 여정을 하나의 다리, 즉 과거와 미래,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옛 오해와 새로운 우정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 여기고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이해를 나누며 저 역시 그러한 다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 모험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각 문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배울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생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게 된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내용이 감동적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